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앉아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독이 많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궁금해요. 도대체 우리 몸에 어디서 독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대사를 통해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노폐물이 때로는 독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자면 연탄을 태우면 연탄재가 나오는 거하고 같은 것처럼요. 영양소를 태우게 되면 그 재로서 여러 가지 독소 물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 연소가 되었을 때는요, 훨씬 더 이 독성이 강화된다는 거죠. 가스라든지 석유를 태워서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방안을 훈훈하게 데우는 것처럼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영양소를 에너지로 태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움직임이 적은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독소가 바깥으로 잘 배출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쌓이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어떤 독을 만드는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러한 것들이 다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는데요. 이 포도당을 사용하다 보면 젖산이라고 하는 산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젖산이 독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근육을 뭉치게 하는데도 이 젖산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혈압을 높이는데도 젖산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늘 피곤하고 힘들다고 얘기할 때 젖산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거죠. 다음으로는 지방이 있는데요. 지방을 태우다 보면 그을음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도 잘못 대사가 일어나면 케톤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아주 강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뇌세포가 공격을 당했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성분인데요. 지방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독성들입니다. 단백질도 독소를 만들어내는데요. 단백질은 독소를 아주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단백질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쌓아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몸에는 근육이라고 하는 형태로 단백질이 저장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분해해가지고 소변으로 다 배출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독소를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도대체 어떠한 독소를 만들어낼까요? 암모니아입니다. 단백질 대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의 독성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요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풍,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나온다라고 해서 통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요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양소도 중요하겠지만 단백질 영양소를 관리를 하시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독소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3대 영양소도 이렇게 많은 다양한 독소들을 만들어내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적으로 생산해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독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독소는 장에 있는 혈관들을 통해 가지고 혈액을 타고 우리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바로 피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장의 독소가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뾰루지 같은 것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 아실 겁니다. 화장이 잘 먹지 않는 그런 피부로 바뀌어가는 것들이죠. 이러한 경우가 바로 장에 독소가 많이 쌓여있을 경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비입니다. 변비가 있다 보면 배에 가스도 많이 차게 되고 이러한 경우 말고도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배출이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즙인데요. 담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보통 간에서 해독을 하고 남은 쓰레기 같은 찌꺼기들을 담즙에 담아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황달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데요. 황달이 있었을 경우에는요, 수술도 하지 않습니다. 황달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이 적절하게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도 전부 다 독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이 독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뭐냐면 미세먼지입니다. 기관지라든지 폐를 통해서 걸러져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먼지들을 미세먼지라고 하죠. 이러한 미세먼지 안에 성분들을 살펴봤더니 중금속은 물론이고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 호르몬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관리하시는 것도 우리 몸에 독이 쌓이거나 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해독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우리 몸을 청소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같기 때문에 집안을 청소하는 것들을 예를 통해서 해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필요하겠죠. 물입니다. 우리 물만 쭉 뿌려줘도 먼지도 씻겨나가고 웬만한 쓰레기도 이렇게 쓸려나가잖아요. 우리 몸을 해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우리 몸속의 독성을 중화하기 위해서라도 물을 꾸준하게 많이 섭취하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 청소를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걸레를 선택하고 싶어요. 걸레 같은 경우에는 먼지 같은 것도 이렇게 쓸어낼 수도 있고요. 흐러진 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치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걸레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는 노폐물들 또는 잉여의 영양분들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우리 장내에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흡착해가지고 외부로 배출시켜주고 변비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식이섬유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뺄래야 뺄 수 없는 성분으로 식이섬유는 꼭 집어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집안 청소할 때 아무리 걸레로 깨끗이 닦아도 지지 않는 때가 있겠죠. 그러한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세제가 필요하죠. 세제가 이 때를 분해해가지고 녹여서 빼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 몸에서도 이런 세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효소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 효소가 여러 가지 성분들을 잘 분해해서 흡수될 것들은 잘 흡수되게 만들고 빨리 배출되게 해줄 것들은 빨리 배출되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해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물질은 물, 그리고 식이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꼭 효소를 같이 섭취하시라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2리터 이상 꾸준하게 조금씩 나누어서 자주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평상시에 꾸준히 잘 드시는 것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그런 흡착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꼭 공복에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섭취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발효식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요즘은 곡물을 따로 발효해서 만들어진 성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사를 촉진해서 독성 물질들을 빨리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기능성 물질이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요즘은 시중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잠깐, 여기서 제가 제품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막 댓글에 그러면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나요?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들 댓글을 다시는데 저희 건나물TV에서는 제품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각각의 제품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고요. 또 이거를 드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의 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권해야 될지는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영상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체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제품을 권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해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몸의 정상화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해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러한 해독이 4세대 면역, 쉽게 말씀드리면 면역을 온전하게 정상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독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은 현대인들은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독소가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몸 안에서도 독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